더민주에서 갑질 논란으로 문제를 일으킨 노영민, 신기남 두 사람을 어제 이 윤리심판원이 열렸습니다. 당내에. 윤리심판원은 당내에 무리를 빚은 의원이나 당직자, 당원들을 징계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과거에 각 정당마다 윤리위원회가 있었는데 좀 거창하게 한다고 윤리심판원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지금까지 윤리심판원이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제대로 이 심판을 한 번도 못하고 한마디로 당내 정적들을 제거하는 용도로만 쓰여졌는데요. 어제 더민주가 그래도 뭔가를 해보겠다고 할지 안 할지는 어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징계를 내리느냐에 달려있다. 모두가 주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집을 갖다가 의원실에 이 카드 단말기를 갖다 놓고 이 팔은 노영민 의원 그리고 아들의 로스쿨 이 시험에 대해서 외압을 넣었다. 의혹에 이 휘말린 신기남 의원 두 사람에게 각기 이 당원 자격 정지 6개월, 3개월을 내렸습니다. 저는 야당이라도 잘하는 거는 잘한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매우 잘한 결정입니다. 자, 6개월, 3개월의 당원 자격 정지를 내렸으면요. 총선이 언제입니까? 총선이 4월달 중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현재의 이 당원 자격 정지로 보면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더민주라는 이름을 달고 총선에 출마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더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도 아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뭐 곧 스스로 탈당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더민주의 윤리심판은 임지봉 간사 서강대 교수분인데요. 국회에서 열린 회의 직후에 기자들과 만나 당원 자격 정지를 받으면 기간에 관계없이 공직 후보 부적격 심사 기준에 해당되어서 이번 총선 출마가 어렵다. 그래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중징계를 내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윤리심판원이 가지고 있는 이 징계의 종류는요, 한 5가지가 되는데, 제명, 당원 자격 정지, 당직 자격 정지, 당직 직위 해제, 경고인데요. 제명 다음으로 무거운 이런 이 징계입니다. 그래서 이 공직 후보자 추천 규정은 제명 또는 당원 자격 정지 처분을 받으면 공직 후보 부적격 심사 대상이 된다라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공직 후보 검증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사람들이 찬성을 하면 구제를 받을 수도 있다. 즉 윤리심판원에서는 6개월, 3개월에 당원 자격 정지를 내렸고 당원 자격 정지라는 것은 공직 후보의 부적격 사유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다만 공직 후보 일을 갖다가 즉 그러니까 공천을 줘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자격을 심사하는 위원회에서 3분의 2가 찬성하면 구제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이 윤리심판원은 어제 토론 없이 이의가 있었지만은 만장일치로 이렇게 의결을 했고요. 두 의원은 일주일 이내에 재심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윤리심판원은 한 달 내에 그러면 재심 신청이 들어오면 또 이 회의를 열어서 최종적으로 완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현재의 더민주당의 분위기는 원칙대로 확고하게 처리해야 된다. 그래야 당이 산다. 라는 입장을 내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입장을 고수해 간다 그러면 더민주는 그래도 지금까지의 국민의 비판에서 조금은 잘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행위를 한 거고요. 이걸 또 나중에 번복해서 살려준다면 그야말로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새누리당에 한마디를 하겠는데요. 새누리당에 곳곳에 보좌관, 비서관 월급을 상납받은 의원들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자, 또 곳곳에 유령당원을 심어놓은 사람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요, 국회의원으로서의 대표적인 갑질이고, 물론 더민주조차도 지금
보좌관 비서관 월급 상납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고 새누리당과 담합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국회의원으로서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 담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는 국민이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고 봅니다. 또 유령당원은요, 한마디로 현재 상향식 공천을 내가 편법을 동원해서 이겨버리겠다라는 현역 의원이나 당협위원장들의 의도가 작용된 겁니다. 새누리당 의원들 중에서요, 현역 의원들 중에 예비후보 등록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왜 안 하는 줄 압니까? 예비후보보다 현역 의원이 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지금 발 묶어놓고 현역 의원은 뛸 수 있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굳이 예비후보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새누리당은 자신들 내부에 갑질 논란을 불러일으킨 그런 어떤 사람들은 정리하지 않고 넘어가도 총선에 이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번 총선의 막판에 야권은 100% 단일화입니다. 자, 이 문재인, 심상정이 선거연합에 합의를 했고요. 좀 있으면 국민의당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뭐가 좌우하느냐? 여론조사 추이가 좌우하는데요. 일단 호남의 여론조사만 놓고 보면 내일 신문에 어제 나온 내용은 더민주가 23.9, 국민의당이 21.6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럴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요 7.3%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국민의당이 잠재적인 지지는 훨씬 높은데 여론조사의 지지에서는 약간 밀리는 양상으로 뒤집어지고 있는 것은 저 당이 꼴이 제대로 되겠나라는 의구심이 이 호남분들한테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국민의당이 명쾌한 의사결정 구조를 보여주지 못하면 아마 더민주가 이대로 가면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위에 서서 끌고 갈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게 되면 마지막에는 결국은 여론조사 단일화가 호남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고요. 그렇게 돼 갈 때 국민의당도 과연 옥새작전으로 그래 너희도 떨어지고 우리도 떨어지다. 그래서 같이 죽자고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단일화 합의를 할 거라고 보는데요. 이것은 여론조사가 팽팽하면 정말로 단일화 선거연합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가 어차피 한쪽으로 기울기 때문에 결국은 이 단일화 문제가 거론되고 지역별로 여론조사를 해서 우세한 후보에게 밀어주는 쪽으로 갈 건데 새누리당은 그때는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 와중에 새누리당은 총선 이후에 있을 7월 달에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의 임기가 총선이 끝나면 끝나죠. 그래서 전당대회에 대표를 누가 또 할 것이냐. 또 친박과 비박 간의 싸움이 되겠죠. 그리고 대선에 누가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인데요. 자, 그래서 어제 그제 최경환 의원이 들어오면서 인재 영입을 이렇게 안 하는 건 잘못된 거다 하니까 김무성 대표가 떠들지 말고 좀 조용히 해라 이러면서 지금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충청포럼에 성완종 씨가 만들었던 충청포럼에 2기 회장이 됐는데요. 자, 충청포럼은 성완종 씨가 사실상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만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자, 윤상현 의원은 고향은 충청인데요. 사실 충청인인 줄 저도 잘 몰랐습니다. 이 지역구는 인천이고요. 자, 그래서 윤상현 의원이 대통령의 척근인데 이분이 충청포럼 회장을 맡은 것은 결국은 친박이 반기문 대선 플랜을 끌고 가기 위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친박 비박 간에 이 총선을 둘러싼 논란은 좋은데요.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새누리당의 의원들이 과연 자격이 충분한가?
이 중에 상당수는 물갈이 돼야 될 대상 아닌가. 지난 4년간의 의정 활동을 보면요. 이런 국민의 시각은 어디에도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급찬하는 상향식 공천도 계획이 아니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친박이 이야기하는 진실한 사람들도 국민들이 진실한 사람으로 보고 있는가? 뭐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갈 때 저 당은 우리 쪽 사람이 많으냐 너네 쪽 사람이 많으냐는 패거리 싸움으로 비춰질 뿐이지 그야말로 국민을 위해서 이 의정활동을 제대로 못한 사람을 쌍물갈이하고 새로운 의무를 넣으면서 거기에 걸맞는 개혁적인 정책을 국민 앞에 제시하는 이런 문제에서는 관심이 있는가 하는 게 의문입니다. 새누리당이 이대로 안주하다가는 지금 더민주의 물갈이에 밀려서 크게 실패할 수 있습니다.